여러분들께서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떨리고 불안하고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꿈의 직장에 내가 지원을 해서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내가 최종 합격을 해서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런 기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면 그것을 성공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의 인생을 바꿔줬던 인생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이용해서 반지하에서 살던 백수를 탈출해서 억대 연봉의 영어 학원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마레영TV 조은숙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기도 한데요. 30대 초반에 저는 가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암담한 마음이었어요. 도저히 출구가 없는 답을 찾는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이 책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었고 정말 가능할까 라는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의지와 노력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책 속의 저자의 말은 한 줄기 희망으로 저한테 다가왔고 책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은 이 책에서 제가 얻은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개인의 발전은 믿음의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는 건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그 일을 성공으로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의 부족인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심과 두려움인 거죠. 혹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믿지 않으면 절대 어떤 일이든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실수와 실패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끝까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요. 저는 완전히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저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건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라라는 것을 저는 배웠는데요. 그때부터 다양한 성공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의 목표를 세우며 차근차근 저의 삶을 성장시켜 나갔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문학습지 관리교사에서 저는 대학원에 갔고 대학원을 마치고 영어교육 전문회사에서 근무했고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기까지 또 저의 학원을 오픈하면서 저는 꿈에 그리던 억대 연봉자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건 과거에 내 앞에 어떤 누군가가 해낸 일이라면 나 역시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책은 정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약 2만 원 정도의 책값을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저자의 경험과 저자의 지식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귀한 우리의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질문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건데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은 아닐지라 해도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겪게 될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리고 나는 이 일에서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 만약에 다음에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삶에서 문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또 기회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저희 학원에 갑자기 많은 퇴원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분명히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퇴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왜 도대체 학원을 떠나가는지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는 건 저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한 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떠나간 후에 남은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추가적인 퇴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 또 아이들과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학습의 강도가 문제라면 일정 기간 동안은 유연하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학부모님들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초등 4학년에서 6학년 정도가 되면 초등 사춘기라는 걸 한번 겪는데 이 시기에는 그냥 조금 느슨하게 잠깐 동안 어떤 학습의
어떤 긴장을 조금만 늦춰주면 돼요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배움을 얻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들의 공부라는 게 제 의지나 어머니들의 욕심만 가지고 그렇게 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기, 장기 목표가 필요하고 또 멘토가 필요한데요. 저를 중산층까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큰 도전, 용기, 믿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와 그 멘토의 큰 생각이 필요합니다. 책 속의 저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만으로는 더 큰 성장을 저는 꿈꿀 수가 없었어요. 목표를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인간은 늘 다음 단계의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그래서 성장이 멈추는 순간 저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작은 구멍 하나가 생겼어요. 뭔가 제가 원하던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 굉장히 공허하고 우울하더라고요.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동시에 반드시 다음 단계의 목표를 세워서 이 목표를 향해서 나는 또다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은 이 책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특히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안을 하는데요. 최대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감정을 순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는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해도 문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긍정적인 표현으로 감정을 완화하거나 문제를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 문제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멘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저는 이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만약에 문제를 피하고 제거하려고 한다면 더 큰 문제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문제는 사라지거나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문제로 바뀔 뿐이다라고 신경끄기의 저자인 마크 맨슨이 말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적론도 필요하고 방법론도 필요해요. 초반에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할 때까지는 이 목적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다거나 내가 반드시 일을 해낼 수 있다거나 이런 믿음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힘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후에 구체적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론에 관한 책들이 필요하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기계발 입문자이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의 제1단계는 바로 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저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 책을 꺼내서 다시 읽곤 합니다. 스스로 믿지 않으면 작은 일조차도 우리는 절대 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과거 누군가의 상상 속에 존재하던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원하는 그 삶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꼭 도전하고 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